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기업과 지식산업센터와의 관계, 제가 중기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저희 동료, 후배, 선배,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드리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니까 뭐 주변에 부동산을 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면 보시고 교양 삼아 보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는 중개업 관련된 내용은 제목에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릴 테니까 투자자분들은 크게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2002년 시험을 봤죠. 2003년부터 이제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고, 13회 공인중개사 출신이고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산을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꼭 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자료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에 중개업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내용이 그닥 긍정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이 훨씬 많았죠.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냉정하게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뭐 내가 몇 년 운영을 해봤는데 도저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광고비를 여기저기서 막 뜯어간다. 직방, 뭐 네이버, 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수료는 요만큼인데 나가는 돈이 이만큼이다 보니까 뭐 남는 게 별로 없다. 암담하다. 하지 마라. 얘네는. 이런 내용들이 좋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라는 내용보다 10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배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몸으로 겪으신 그 내용들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경쟁이 심합니다. 중개업 하시는 분들 경쟁이 심하고 광고비도 많이 나가고, 그럼에도 중개업을 지금 이 순간 하셔야 되는 가장인 분도 계시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도 계시고, 꼭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을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뭐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계산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현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특히 뭐 블로그나 뭐 다른 인터넷에는 뭐 부동산 관련된 홍보 글들이 많고, 유튜브에 중개업자라고 치니까 뭐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인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이런 중개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이 10개다 10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두 군데 중개업자들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잘 벌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건 아니죠. 모두 어려운 건 아니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닿고 동기부여가 됐으면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천을 하기 전에 잘 준비를 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실천을 하면 되는 거죠. 생각만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다단계 같은데 지금 제가 그쵸? 다단계는 아니고 중개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공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사고치고 다니는 거죠. 뻥뻥 계속 손해를 발생하는 거죠. 준비를 잘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유튜브 영상을 처음에 올리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쯤 됐을 겁니다. 제 첫 영상 올라가기 2달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실무교육 가기 싫잖아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시간 낭비 같고 돈도 많이 받아가면서 참 이럴 땐 말이 참 빠르고 정확하죠. 그 실무교육을 받으러 가서 대부분의 시간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뭐 어떻게 지루해도 어떡합니까? 안 내면 과태료 나온다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서 자리를 지키고 거의 반은 졸고 있는 와중에 어느 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그 공인중개사들이 한 40-50명 정도 이제 그 실무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다 혼났어요. 다 그분한테 졸았다고 혼난 게 아니고 요즘에 부동산 하시는 분 중개업자 분들이 너무 그 홍보를 온라인 쪽으로 게을리 하신다. 되지도 않는 막 차고 넘쳐나는 블로그에만 계속 글을 올리고 데이터 요금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돼서 유튜브를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본다. 사무실 와서 컴퓨터 켜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안 보고 전화기 유튜브로 많이 본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내용이 글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고 말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전달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활용하는 중개업자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우 적다. 유튜브 올리면 돈 안 든다. 네이버에 광고하려고 생각을 해봐라. 돈 많이 든다. 그 강사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도 지금도 모자란 데이터 요금이 아니라서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제가 전문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 대개는 분양 직원들이 올린 그 홍보 영상들하고 오래된 기사, 리포트, 뭐 그 정도 수준이었고 지산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지산이니까 지산 내용을 준비를 해서 하나씩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좋게 봐주시는 좋은 분들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에만 그쳤다면은 지금 이 좋은 기회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실천하지 않고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중개 활동을 했고, 뭐 아는 거라고는 지식산업센터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잘 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런 고민을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힘들고 이름 벌려놨는데, 혹은 이제 자격증 시험을 딱 보고 가채점을 해봤더니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업만 하면은 돈을 막, 대한민국의 돈을 막 쓸어 담을 것 같은 그런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생각만 가지고 다들 본인 계획대로만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은 경쟁은 정말 심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돼서 경쟁은 정말 심합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부동산을 차려놓고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그 답답함,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영상을 지금 보시고 조그마한 기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을 준비하셔갖고 영업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을 얻게 해드리려는 자신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약간의 시간,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약간의 비용을 준비하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지산을 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부동산을 하면서, 자, 6억 지산 6억짜리 매매 계약, 1,500에 아니죠, 2,000이죠. 2,000에 150. 2,000에 150만 원 임대차. 자, 요즘에 지산 수도권, 서울은 뭐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평당 600만 원짜리 분양 면적 100평, 전용 면적 50평이면은 6억이죠. 매매 가격이. 3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가 0.9%, 540만 원, 500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양쪽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점점 피라미드 네트워크 판매 같습니다. 지금 중개업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0에 150만 원이면 0.9% 환산 계산해 보면은 153만 원입니다. 곱하기 150만 원 두 개 받고, 한 달에 6억짜리 매매 한 건이나 2,000에 150짜리 임대차 3건 정도를 하게 되면은, 중개업소의 중개 수수료 매출은 1,0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수익은 대표 공인중개사가, 자, 한 달에 내 목표가, 물론 딱 그 1,000만 원에 맞춰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계약 내용을 보면은 6억짜리 매매 한 건 또는 2,000에 150짜리 임대차 계약 3건은 사무실에 직원분들이 안 계셔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한 달에 계약 한 건 쓴다고 생각하면 매매 계약, 그거를 2명, 3명이서 하기는 어려운 노릇 아닙니까? 오히려 혼자 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비용 빼고
기본 수익이 되고, 사람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 이번 달 2021년 1월 달 나 6억짜리 계약 하나 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더 연결해서. 그런데 아파트 경기 타듯이 손님이 하나도 없고 경쟁이 너무 심해하고 계약 한 건도 못하고, 이런 거보다는 준비를 잘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매출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계약을 맺을 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중개업자 본인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 계약도 더 잘 나옵니다. 중개업자가 초조해서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은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혹은 매도인이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변심만 해도 계약이 틀어지는 겁니다. 중개업자는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마음 조정을 잘 해가지고 잘 다독여 가지고 중개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중개업자 자체가 경쟁이 심하거나 다른 스트레스, 금전적인 압박 때문에 초조해서 중간에서 중개를 하게 되면은 그 중개는 그르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제가 월 초에 6억짜리 매매 계약 하나 안정적으로 써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느긋하고 더 꼼꼼하게 중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 성사율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지산을 중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입지에 중개업소를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중개사고가 안 터지는지, 상가랑 주택하고는 좀 다르죠. 공장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광고를 할 거면은 어느 선까지 할 건지, 그 다음에 추후에 제 말씀을 듣고 지산을 중개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서론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몇 번 더 지산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을 이 부동산 요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릴 텐데, 중개업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사무실 차려놓고 물건 내놓으러 오는 사람한테 물건 받고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 그 물건이 맞으면 중개해줘. 이런 소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을 안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처지고 쉬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사무실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서 내가 이 방법 A, B, C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맞아서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A, B, C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시세 조사나 물건 부탁을 하러 갈 때 부동산들 보면은 저도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눈에 탁 띄죠. 열고 들어갔을 때 활기찬 중개업소가 있는 반면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느낌을 그냥 퀭 해가지고 자리 지키고 인터넷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개업자분들도 틀림없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재미삼아 중개 부동산에 나와 계신 건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이거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산으로 주식산업센터로 중개하는 방법, 오늘 인사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